30초 안에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바꿀 수 있습니다. 종이 문서를 전자문서로 바꾸는 방법을 어도비 스캔 앱을 이용해서 변환해보고 전자서명을 태워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대한민국 메가트렌드 비대면 서명에 대한 강좌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5강에서 어도비 옵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배우셨는데 꼭 알고 가셔야 되는 게 있는데 옵션을 다 배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어도비 사인의 또 다른 다양한 옵션 방법 설정하는 거 배워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30초 안에 종이 문서를 전자 문서로 탈바꿈하는 어도비 스캔 앱을 이용하는 방법도 같이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오늘의 주제인 30초 안에 종이 문서를 전자 문서로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 여러분들이 다양한 포맷으로 만들어져 있거나 혹은 종이 문서로 관리가 되고 있으셔서 이 종이 문서를 스캔해서 디지털화하는 작업을 많이 하셔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종이 문서로 전자 서명이 아닌 종이 서명을 진행을 했을 경우에는 원본 말고 나중에 감사 보고 감사용을 위해서 스캔해서 보관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때 PDF로 보관하시게 될 텐데 굳이 스캐너를 사용하지 않고 여러분들 다 손안에 있는 핸드폰 있잖아요. 핸드폰에 스캔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고 그 스캔 앱에서 종이 문서를 스캐닝 하시고 심지어는 어도비의 스캔 앱은 이미지로 추출해서 OCR이라고 해서 텍스트로 추출해주는 기능까지 제공하고 있으니까 훨씬 더 이것도 작업 속도를 줄여주실 수 있고 그렇게 종이 문서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전자서명이 어렵다라고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종이 문서를 전자 문서로 바꿔주시는 걸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도비 스캔 앱을 활용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른쪽에 있는 화면은 제 그 어도비 스캔 앱이 담겨 있는 아이폰인데요. 자, 이 중에 하늘 색깔 모양의 이 어도비 스캔이라는 걸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도비 스캔을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다양한 문서들을 바로 디지털화 하실 수 있는데 뭐 켜자마자 이렇게 사진이 촬영하라고 나오죠. 그래서 바로 촬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시는 방법은 문서를 디지털화 하실 종이 문서를 선택을 하시고 그냥 가져다만 놓으시면 이렇게 자기가 알아서 촬영을 해요. 촬영 버튼을 누르실 것도 없거든요. 자, 이렇게 촬영이 됐으면 어느 정도의 핸들 테두리를 조정하셔가지고 적절하게 자르실 수가 있어요. 좀 이쪽이 삐뚤어진 것 같으니까 좀 이렇게 좀 잡아당겨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스캔 앱을 이용해서 처음에 하실 수 있는 건 테두리 자동 인식으로 기울어진 이미지를 똑바르게 보정하시는 거 지금 했죠 제가. 그래서 계속 눌러보도록 할게요. 계속 누르게 되면 또 다른 거 촬영할 거 있는지 얘가 막 감지를 하는데 저는 더 이상 하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스캔되어진 걸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중에서 스캔 항목을 정리하실 수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텍스트나 이런 것들이 다 전자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아래쪽에 KB보험사 청구라고 적혀 있는 부분에 보면 제가 손글씨를 적어 놨잖아요. 뭐 메모나 이런 것들을 하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 아래쪽 하단에 보시면 이 정리라는 버튼을 가지고 하실 수 있는데 정리 누르신 다음에 지울 부분의 영역을 좀 드래그 해 보도록 할게요. 좀 확대를 해서 여기 부분을 지울 거거든요. 저는 그러면은 두 손가락으로 스캔해서 주변으로 이동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두 손가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분홍 색깔로 선택이 되면서 우리 포토샵에서 많이 쓰셨던 컨텐츠 어웨어 필 같은 기능이 확 작용을 하면서 깨끗하게 지워졌네요. 다 되셨으면 오른쪽 상단에 체크 버튼을 누르시면 돼요. 그래서 체크를 해주면 내용이 깨끗하게 지워진 채로 저희가 이미지 보정을 해줄 수가 있고요. 이 외에도 하단에 보면 뭐 자르기, 회전, 색상, 정리 뭐 다양한 기능들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죠. 그냥 스캔하고는 또 다르죠. 자, 이렇게 다 스캐닝 하시고 내용 안에 이미지도 정리가 다 되셨다면은 오른쪽 상단에
PDF 저장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PDF 저장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PDF로 저장을 하게 되면 도큐먼트 클라우드로 얘가 업로드가 되게끔 되어 있고 제 PC의 노트북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지금 보면 텍스트 인식 중이라고 떠 있죠. 네, 텍스트 인식 중이라고 떠 있어서 자동으로 OCR 기능을 하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에크로벳 열기라는 걸 누르게 되면 우리 모바일용 디바이스의 어도비 에크로벳 리더라는 게 있어요. 그 리더에서 열어서 또 그 다른 작업을 또 해나가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열어보도록 하고 데스크탑에서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어도비 스캔 앱으로 종이 문서를 PDF로 스캐닝 하시고 텍스트 추출까지 하신 다음에 PDF로 도큐멘트 클라우드에 저장을 하셨으니까 데스크탑에서 어떻게 볼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에크로벳을 실행시키시고요. 왼쪽 상단에 보면은 스캔이라는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캔을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제가 방금 전에 했던 그 스캔한 파일이 들어와 있네요. 자, 얘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더블 클릭해 주시면 우리 도큐멘트 클라우드에서 지금 이렇게 다운로드 받아서 제 데스크탑에 이렇게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어도비 스캔이라는 거는 사실은 스캔은 이미지를 스캐너에다 넣게 되면 사실 종이 문서를 이미지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어도비 스캔은 여기에 텍스트 추출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텍스트까지 잘 들어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보통은 사인에다가 이렇게 서명을 받기 위해서 하려면은 이 사인에 접속을 하셔갖고 여기 수신자 적고 넣고 뭐 파일 드래그하고 이 방법을 하셨었죠. 그런데 이제 에크로벳 안에 들어왔으니까 에크로벳 안에서 바로 사인을 우리가 태워서 보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거 에크로벳 DC고요. 이 상태에서 오른쪽에 탭 부분에 보시면 어도비 사인이라는 도구가 있죠. 이 부분을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도비 사인 시스템에 들어가지 않고도 바로 보내실 수가 있네요. 그래서 여기다가 홍사인 01 지메일로 해서 홍길동에게 보내도록 하고요. 스캔한 제목은 이름을 변경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의무기록 사본이라고 해서 타이틀을 줄 텐데 뭐 스캔앱에서 하셔도 되고 여기에서 변경을 해주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여기에 스캔한 앱이 이렇게 첨부가 된 걸 보실 수가 있고 서명할 위치를 한번 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스캐닝한 문서가 바로 에크로벳으로 들어오게 되고 이 에크로벳에서 어도비 사인으로 업로드가 되면서 전자 서명 프로세스를 태울 수 있는 겁니다. 훌륭하지 않습니까? 어도비 사인과 에크로벳을 연동하시면은 이런 단축적인 작업을 하실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여기에 이전에 배웠던 양식 필드를 감지해서 센세이가 해주는 그걸 하셔도 되지만 저는 그냥 그대로 수신자에게 전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명 필드는 넣어야겠죠. 그래서 서명을 하나 선택을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하나 드래그해서 넣고 전송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명자를 추가를 했고 서명할 위치를 지정을 했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서명이 전송이 될 거고요. 이게 제가 에크로벳이 지금 영문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시그니처를 위해서 석세스풀하게 보냈다라고 나오는 거죠. 끝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홍길동의 메일함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홍길동 메일함에 가보면 이렇게 시그니처 해가지고 사인해주세요 해가지고 나오죠. 제가 언어를 영어로 놔뒀나 봐요. 그래서 이 영어가 나오는데 그 베트남어로 이렇게 바꾸는 것도 알려드렸죠. 한국어로 다음에 바꿔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리뷰해서 사이닝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인을 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오고요. 이 상태로 클릭을 하신 다음에 드로잉에서 홍이라고 해서 홍길동이니까 홍이라고 해서 드로잉에서 그려 넣었고요. 홍길동이라고 해서 적고 어플라이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클릭 투 사인 해서 사인을 하라고 나왔고 사인이 완료가 됐어요. 자,
자, 그러면 이번에는 약간의 다른 옵션을 하나 볼 텐데요. 우선 다시 서명 요청 눌러주시고요. 눌러주신 상태에서 여기에 홍길동 한번 다시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적고 여기에 뭐 렌트 계약서라고 해서 적어서 렌트 확인 체크 계약서를 한번 보내볼 텐데요. 드래그를 해서 예제 폴더에 보면은 렌트 확인서라는 PDF 문서가 있습니다. 가지고 왔고요. 자, 하나 더 상대방이 해외에 계신 분이어서 해외 거래를 하셔야 되는 경우도 있으실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이 옵션을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지금 메일을 보낼 건데 메시지의 타이틀이 뭐 한글로 가고 영문으로 가고 이거는 우리가 정해 주실 수 있는데 우리가 사인할 때 화면에 서명하세요 가이드 줬던 거 기억나시죠? 여기 클릭하여 서명하세요 이런 버튼들을 보셨을 텐데 그 버튼 안에 있는 이름들이 언어가 만약 한국어로 되어 있고 이걸 받으시는 분이 아랍 사람이야. 그러면 아랍인이 한국어를 알 수 없을 수도 있죠. 예. 그런 경우에는 이 검토, 서명 뭐 이런 식의 한국어로 표기되어 있는 것들이 해외 사용자 입장에서 굉장히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 언어에 맞춰서 변경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수신자 사용 언어라는 옵션이 있고요. 사용하시는 분이 아랍 분이에요. 제가 너무 아랍을 했나요? 예, 베트남 분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베트남어를 선택을 하셔서 상대방이 그 메일의 내용을 베트남어로 보실 수 있도록 예, 여기 베트남어로 변경이 된 거 보이시죠? 자, 이렇게 해서 설정을 해 주실 수 있고요. 예, 여기 있는 언어들은 다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송을 해 주실 수가 있는데 이번에는 그냥 전송이 아니라 이 서명 필드 미리 보기를 추가를 다시 한번 눌러 주시는데 아까는 우리가 서명 필드의 위치를 수작업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배치를 시키셨지만 어도비에는 인공지능 센세이라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어도비 센세이. 많이 들어보셨죠? 포토샵이나 어떤 다른 툴에서도 센세이의 인공지능 기능들이 들어간 피처들이 많은데 어도비 사인도 마찬가지로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문서를 열어보시면은 이 문서 안에 채워야 되는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일일이 하나씩 우리가 드래그해서 예를 들어 뭐 직함은 뭐고 뭐 여기에 뭐 날짜는 전자메일은 뭐고 날짜는 여기다 넣어주고 뭐 이렇게 배치를 하는 거는 물론 그렇게 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너무 힘들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 경우에 여러분들이 어도비 센세이라는 걸 이용하시면 여기에 보시면 문서에서 양식 필드가 감지되었습니다. 이 필드를 배치하려면 이 단추를 클릭하세요. 이런 메시지를 보실 수가 있는데 얘가 어도비 센세이 인공지능이 내가 알아서 채워줄게 라는 개념이에요. 같이 한번 눌러볼게요. 예, 10개가 감지가 됐고 누르는 순간 그 감지된 곳에 이렇게 각각의 필드들이 입력이 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메이징 하죠. 예, 굉장히 훌륭하고요. 이 중에서도 시그니처라고 적혀 있는 부분에는 빨간색 별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빨간색 별이라는 의미는 필수 요소라는 거죠. 위에 거는 채우지 않아도 되지만 아래 이 빨간 별은 반드시 채우셔야 된다는 의미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렌트카 안에 이 필드에다가 여러분들이 수동으로 채우는 게 아니라 어도비 센세이 기능을 이용해서 채우시게 되면 이 안에 이제 데이터들도 한꺼번에 서명과 함께 뭐 풀네임이 뭐고 어디에 살고 폰 넘버는 뭐고 이런 것들을 적어주시는 그대로 마치 우리가 설문조사하면 설문조사한 그 안에 데이터들이 엑셀 파일로 오잖아요. 그런 작업을 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자동 감지하는 어도비 센세이 기능을 이용을 해봤고요. 자, 이 상태로 아래쪽에 하나 더 볼 텐데요. 여기에 보시면 템플릿으로 저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이 카 렌트하는 체크리스트를 나는 굉장히 자주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은 뭐 한 번 아니라 여러 번 써야 되면 저장을 해놓고 쓰면 참 좋죠.
이럴 때 하실 수 있는 게 템플릿이라는 개념이고요. 이 템플릿으로 쓰겠다라고 체크를 해주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추후에 또 다시 이 필드를 감지하고 뭐 이런 설정하고 이런 부분은 스킵을 하셔도 이 템플릿으로 저장한 거 바로 불러와서 사용하실 수 있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대로 전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지된 필드가 검토되지 않음? 예, 이거 검토를 한번 해주시는 게 좋은데 그냥 바로 하겠습니다. 예, 문서를 템플릿으로 저장하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러면 관리 콘솔에 문서 라이브러리에다 담으실 거예요? 렌트 계약서로?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다라고 해서 저장 및 전송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 안에 있는 데이터를 우리가 지금 보시면 사용자가 어떻게 받는지 한번 볼게요. 네, 이게 보시면 베트남어로 해서 내용을 보시게 되고 버튼도 베트남어로 보이죠? 예, 베트남어로 되어 있는 버튼을 누르기 때문에 사용자 편의성을 주실 수가 있고요. 서명하시는 분에. 자, 이렇게 해서 하신 다음에 이 안에 데이터를 이름을 베트남어로 넣고 싶지만 안 되겠어요. 잘 모르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하시게 되면 전체적으로 다 내용을 입력을 하실 수 있어요. 네. 뭐 이런 식으로 넣으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사인 부분 있죠? 서명하세요. 이 부분에다가 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사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마찬가지로 이름을 적어 주실 수 있겠죠? 이런 가이드 문서가 전부 다 이렇게 다른 언어로 나온다라는 거죠. 이렇게 사인을 완료하면 마지막에 서명 완료까지 해주실 수가 있고요. 저 데이터들은 엑셀로 같이 취합이 돼서 넘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서명자의 그 화면 메일에는 이렇게 기존에 계약 완료되면 전달되는 방식으로 전달되게 되어 있고요. 자, 이번엔 관리자 쪽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리자, 발송자에게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서명이 완료된 PDF 문서와 렌트 계약서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 이 안에 적어준 데이터를 엑셀로 해서 받게끔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때 렌트 계약서 CSV 파일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어보시면 이 안에 우리가 생성해 놓은 필드들이 필드명으로 들어가게끔 되어 있고, 제가 이메일 주소랑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역할, 이름, 그 다음에 사용자가 넣어주신 데이터 값이 들어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